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산줄입니다. 한 주 흠씬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하루도 안 빼놓고 때리네. 일주일 내내 네. 너무 재미가 없네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아니 다 같이 빠지면 몰라도 우리만 때려요. 그렇죠? 그렇죠. 막 반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잘못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때리냐고. 너무 이런, 적절한 비유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사실은 우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잘못은 저쪽에서 있는 애들이 저주로 왜 우리만 때리냐고. 우린 다 잘했는데. 그렇죠. 빠지는 이유를 보면 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 없다는 거죠. 네, 한국이 빠질 이유가 없고 그냥 한국이 빠지는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우리 9월달에 조금 세게 달렸잖아요. 네, 그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낙폭이 오후 들어서 좀 커졌다가 네. 많이 완화돼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0.8% 하락, 코스닥은 1.2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만 무지하게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4,900억 매수, 네. 코스닥에서 1,7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7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 2,0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4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은 일주일 내내 파네요, 계속. 그러니까는 뭐 대선도 있고 막 사전에 안 좋게 굉장히 보는 예를 들어 뭐 자산운용이라든가 자문사라든가 그런 쪽에 10월 달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은 있었어요. 네. 분명히 뭐 그런 물량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3억 대주주 물량도 있을 거고 등등등 그런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 얻어맞았으니까 저는 일단 많이 얻어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일주일 내내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걱정을 안 하니까 시장이 빠지네요. 제가 걱정하면 바닥입니다. 아직 걱정 안 되시나요? 오전에 잠시 걱정했습니다. 저는 오후 들어서 걱정이 갑자기 커졌는데 진짜 그거 보니까 네, 또 바닥이 아닌가 싶네요. 찐바닥이 온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원래 우리가 무서워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무서워하는 바닥. 우리가 무서워하고 기도한 바닥인데 아직 기도할 장은 아니잖아. 최소한 그래도 기도할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원화 강세가 이렇게 초강세로 가는데 그리고 글로벌리 뭐 블랙스완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블랙스완이 나타난 시장이 무너지는 거 그런 것도 또 아니니까 네. 여기서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뭐 있나? 이유가 따로? 너무 없어서 이제는 그런 것 같아. 3억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긴 해. 이제는 하도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걸 걱정하는 물량도 있을 텐데 일단은 개인 투자들이 잘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네. 아직도 그 물량이 안 나오는 거라면 과연 12월 달에 얼마나 빠지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도 드네요.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아니 3억 대주주는 좀 심하잖아. 3억 갖고 다 대주주야? 그렇죠. 빨리 결론이 나와야 될 그러면 텐데. 자 그게 대주주면 앞으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대주주로 이렇게 행세하실 분들 너무 많아. 너 까불어. 너 나 대주주야. 조금밖에 안 돼. 소액주주 중에. 대주주신가요? 대주주를 대리하죠. 대주주를 대리합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요즘에 참 이번 주 네. 내내 호재가 다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호재가 많이 나온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너무 미미하게 끝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 국내 2위 전선업체입니다. 네. 시장 점유율 25%면 엄청난 점유율인데요. 네. 여기서 5년 만에 이제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각 대상은 이제 대주주 IMM PE가 가지고 있는 지분 60%를 포함해서 총 75%가 매물로 나왔고요. 네. 경영난을 겪던 15년도에 이 IMM이 인수를 해서 올해 상반기는 매출 7,400억, 영업이익 291억으로 9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순이익 기준으로도 이제 드디어 적자를 탈피를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네. 이렇게 경영 정상화 시킨 다음에 5년 만에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건데요. 인수 후보는 이제 LS전선을 비롯한 국내외 전선업체와 대형 PEF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매각 이슈가 무슨 소문이 나가지고 이미 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뭐 장중에는 조금 떴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6%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보통 M&A 이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뜨는 게 경험상 많이 떴었던 것 같은데 요런 정도의 경우라면은 네. 좋은 매물이니까.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돈은 많고 살 건 없고 그렇죠. 요즘 뭐 골프장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골프장이 매도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냈대요. 요즘은 매수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낸답니다. 너무 찾는 사람이 많아서. 물론 이제 저기가 이렇게
해외로 못 가신 분이 국내 골프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서 그렇긴 한데 그만큼 돈이 또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돈이 많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뭐 엔젤, 뭐 등등등 하면 대체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매물이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높게 형성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오늘은 시장 심리가 안 좋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전선이 보유한 기술 중에 초고압 전력 케이블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외 업체보다는 국내 전선 업체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참 인기가 많은 매물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두산 솔루스가 기존에 일본 업체가 독점을 하던 이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하이엔드 초극박은 미세회로 제조 공법의 핵심 소재로 모바일이나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네. 이런 시스템 반도체용 PCB 등에 쓰인다고 하고요. 음흠. 두께가 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네. 네, 이 그 초극박인데 내년 초 양산 예정인 국내 기업 웨어러블 기기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주가 이제 국내 초극박 시장에 국내 소재 업체가 진입한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 상당히 핫했잖아요. 국산화 이슈. 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상승할까 싶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빅히트가 아, 오늘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22% 하락해서 지금 종가 20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환불해달라고 난리예요. 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환불 되느냐. 아 이거 잘못 샀는데 네. 이거 잘못 샀는데 깜빡 잘못했다. 지금 잘못했고 제가 다시는 주식을 안 할 테니까 이거 좀 환불 좀 해달라. 그 사연 보고 참 저도 슬펐는데요. 네. D+E가 이제 결제일인데 결제 이전에 네. 환불을 요청하면 뭐 주식 처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사정을 봐주고 증권사가 환불을 해준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글을 쓰시고 했는데 아 믿지는 않고 그냥 좀 환불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거고. 마음일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져야 돼. 이게 낙장 불입이에요. 이게 한번 버튼 누르기까지 쉽지만 버튼 누르면 끝난 거예요. 이게 그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환불 안 됩니다. 공모청약도 이렇게 이미 딱 시작을 하면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하실 때는 다른 거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예를 들어 물건 살 때보다는 월등히 신중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자꾸 예상하지 않았던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조심조심.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차라리 생각하세요. 주식을. 네, 그 가전제품 산다고 생각하세요. 집이나 가전제품 산다고 생각하셔서 꼼꼼하게. 예,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고 최소한 냉장고나 자동차만큼 이상은 꼼꼼하게 좀 보고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뭐 가전제품 신혼 때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이 비교해보고 인터넷 서치해보고 조금이라도 네. 싸게 사려고 하고 한번 직접 가서 앉아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온갖 그렇게 하면서 분석을 전력 다 하는데. 사용량에 대한 그 전문가도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네. 많이 알아보는데 사실 네. 그에 몇 배에 해당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는 네. 그렇게까지 분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전기밥솥 살 때도 꽤 알아보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 안 알아보고 그냥 막 사도 돼요. 그거는 얼마 안 하잖아. 아 그래요. 아, 이거 그런데 신경 써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막 사요. 아무거나 그냥 막 사. 막 사도 돼. 근데 이거는 막 사지 마세요. 막 사면 안 돼.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네. 그래서 참고로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 해드리면 공모까지 하시는 건 괜찮아. 공모까지 하시는 건 괜찮은데 공모에서 받은 주식으로 가지고 뭘 파는 거 사고 하는 것까진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시장에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시작하거나 뭐 많이 네. 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막 매수를 하거나 이런 행동은 근데 조금 위험하긴 하죠. 요즘 공모 시장은 그냥 공모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차라리 나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네. 거래되는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공모까지만 하시면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젯밤에 좀 새로운 대선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이 바이든의 아들 의혹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긴 한데요. 네. 혹시나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후에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소식인데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부통령 시절의 부친에게 소개를 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건에 이제 개입한 음. 정황이 이제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트럼프 탄핵을 시도하면서 제기한 혐의가 사실은 바이든이 저지른 일이다. 다소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내용만 봤을 때는. 그리고 소셜 미디어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를 객관적인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내리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이거를 왜 내리냐 하면서 네. 그에 반발로 트위터 CEO 그리고 뭐 저커버그 CEO를 소환할 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이기도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미국 선물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찌되었건 현재 분위기 봐가지고는 대선 내외라고 했습니다. 앞뒤까지 대선의 앞뒤까지는 흔들흔들한 분위기가 많이 빠지면 많이 빠졌네 하고 다시 올렸다가 네. 대선 끝나면은 부양책 할 거잖아. 아유 너무 많이 빠졌네. 다시 올려야지 하고 올렸다가 올리면 아이고 대선까지는 부양책 안 되잖아 하고 다시 빠졌다가 요런 흐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대선까지는 참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역대 4년마다 대선이 있던 10월은 항상 빠졌거나 뭐 네, 변동성이 지난번에 커졌던 게 아닌가 참 싶습니다. 잘 그 안내를 해주셨죠 우리 안피님께서. 네. 네. 뭐 통계상 사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네.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 현재까지는 통계상하고 통계하고 맞는 거지. 현재까지는. 네, 그렇긴 한 것 네, 같습니다. 아닌가? 우리나라만 맞네. 미국은 올랐다 빠졌어. 아, 그러네요. 올랐다 빠졌어 미국은. 아, 네, 10월 달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53%, 트럼프 42%로 11%포인트 격차가 나타났고요. 얼마 전에 14%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조금 축소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합주만 보면은 6대 경합주가 있잖아요. 네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그쵸.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지율 격차가 평균 4.9%포인트이고요. 네. 2016년도 당시에도 이 6대 경합주에 대해서 지지율 격차를 봤는데 힐러리가 트럼프에 5.4%포인트 앞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보다는 좀 적은 격차죠. 네. 그때 당시에 힐러리가 이 6대 경합주에서도 5.4%포인트 앞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많이 그렇죠. 확보 못해서 예, 저기서 지지도 이제 있었는데. 이거 계속 제가 반반으로 보자는 게 저 지지율 격차가 저게 예전에도 깨진 적이 있기 때문에 뒤집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표수로는 앞서도 미국의 선거제도 때문에 네. 주요 그 선거인단 많은 쪽을 갖고 가는 순간 그냥 게임 뒤집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반으로 보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폰 12가 이제 중국에서는 예약 판매를 이제 16일 저녁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부 쇼핑몰에서는 벌써 100만 명 넘게 예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아마 또 진짜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하면 저녁부터 네. 어느 정도 인기가 많을지 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미니가 많이 팔린다고 봤냐면 저쪽 이제 제3세계에서는 사실은 $500, $600, $700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네. 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가격이 $100, $200 떨어졌다라는 건 접근성을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1000 하던 거 뭐 $900 하던 게 이제 $600, $700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왔다면 조금 세게 쓸 수도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니의 판매량이 이번에 애플의 판매량 전체를 아마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네. 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몇 가지 이제 틀린 게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GDP가 20조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번에 그 쓰는 돈이 만약에 부양책이 지금 1조 8에서 2조이니까 한 대략 2조 내외를 추가로 쓴다고 한다면 네. 대략 5조 달러를 써요. GDP의 4분의 1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한국에서 GDP가 550조, 그러니까 500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그러면 25%면 125조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잘못 얘기 드린 거고 550조는 예산이에요. 아, 그렇죠. 예산이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예산이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2,000조, GDP가 2,000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2,000조에 하면 또 우리도 얼마? 똑같지. 그 20조에 5조니까 2,000조에 500조죠. 그죠? 네. 그렇게 쓰면은 그 통화가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를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통화를
생각해 보세요. 2,000조 예산인데 500조를 우리가 저기 그 재난지원금으로 한번 뿌린다고 생각해봐.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달러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면 여타 재정이 되게 건전하고 좋은 나라들 경상의 상황들이 좋은 나라들은 당연히 통화 가치가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열려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나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건전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헷갈린 거 죄송하고 목 아프게 해드린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냥 라이브로 한번 해봐요. 제가 사실은 오디오 클립에서 라이브 해보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버튼 2개만 누르면 되더라고. 네. 근데 버튼 2개만 누르면 된다는데 3개를 누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세로로 하시겠습니까? 자꾸 누르라는 거야. 안 누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세로로 누르십시오. 막 자꾸 누르래 거기서. 안 누르셨군요, 근데. 눌렀죠. 아, 눌렀어요? 그래서 세로로 갔죠. 안 눌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네.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더 거꾸로 갔어. 바닥으로. 네, 그래서 바닥으로 바닥으로 했어요. 아니 근데 각은 처음에 세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댓글에 좀 웃겼던 게 각도기가 오늘 아침에 댓글이죠. 네. 각도기가 각이 틀렸다 그랬나요? 아 각이 틀렸죠. 네. 네, 각도기 각이 부러졌다 그랬나요? 네, 각이 틀렸습니다. 부러진 건 엊그저께 이미 부러졌고요. 네. 네, 다음 라이브 때는 하나, 다시 제대로 하나도 안 맞아요. 네. 제가 좀 사전에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뭐 이런 일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 오늘 한 주 좀 힘들었는데요. 네. 소고기로 마무리 하니까 좀 네, 소고기. 자 오늘 보기만 봐도 기분이 좋네요. 네, 육식 남자.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어디냐면 두리식품이라고요. 자, 그 부천에 사시는 분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 옥산로 186에 있는 곳이고요. 전화 판매까지는 되는 곳인데 여기가 그 가성비 좋은 고깃집이에요. 좀 큰데요. 큰 고깃집인데 95년도에 이미 브랜드 육을 만들었어. 참돈이라고. 그래서 브랜드 육을 만든 가장 빠르게 브랜드 육을 만든 곳인데 뭐 농협처럼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참돈 참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곳이고 가성비가 좋아.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두리식품이고요. 전화번호는 032-682-0088 그리고 매장 번호는 032-676-1182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천에 계신 분은 직접 가셔서 동네에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도 여기 하나 먹어봤는데 소세지가 한우로 만들었어. 아 소세지를요? 완전 맛있어 소세지가 엄청 크거든요. 이렇게 큰 소세지인데 진짜 맛있어요. 이 소세지 먹다가 딴 거 못 먹어. 그리고 이제 그 부대찌개에 넣는 이렇게 두꺼운 햄 있어요. 네. 쫄깃쫄깃한 거. 그것도 먹고 다른 거 못 먹어. 아주 맛있어요. 네. 저는 소세지를 강추하겠습니다. 저는 초식 남자라서 고기보다는 소세지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소세지가 고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생고기 말고. 아 저는 사실 생고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무서워. 핏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요. 피나고 이러면 무섭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주말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각자 나름의 또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예. 주말을 잘 이겨내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승하는 장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라가기를 간절히 네. 바라보고 저 기재부분들 잘 생각 좀 하시는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